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 수식을 입력할 때는 보통 워드 프로세서에 보게 되면 이런 삽입에 MS 워드인 경우에 수식을 누르게 되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고 미리 이렇게 다양한 이제 수학 기호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거를 눌러서 이제 쉽게 이렇게 누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적분 기호다. 그러면 이런 예제를 보여줘서 마우스를 가지고 쉽게 필요한 부분에 입력을 해서 숫자나 문자를 입력을 해서 수식을 완성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유니코드니 이제 라텍이라는 게 있죠. 보통은 이제 레이텍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라텍이라고 많이 읽습니다. 레이텍스, 라텍스 이렇게 읽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라텍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입력할 때 이런 그래픽 방식의 입력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명령어처럼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라텍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쪽에 수식 입력할 때 A 뭐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키보드로는 이렇게 위참자 아래참자를 입력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특수한 명령어를 줘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서 엔터를 치면 완벽하게 수학책에서 보는 수학식 모양으로 인쇄형으로 이 글꼴을 만들어 줍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삽입을 누르고 수식을 누르고 여기 있는 이렇게 적분기호 인티그럴 같은 걸 넣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적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int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뭐 a는 0부터면은 아래쪽에는 a는 0부터라는 모양을 집어넣고 무한대까지 그러면 햇에 무한대에 해당되는 명령어가 infinite니까 inft 이런 기호가 있어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 a의 제곱까지다. a의 제곱을 계산해라. 엔터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명령어를 치는 방식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니코드 매스 방식이 있고요. 유니코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라텍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MS 워드는 이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 이 라텍 방식은 MS 워드에서만 지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요. 삽입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여기도 수식을 입력하잖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제가 썼던 거는 라텍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int하고 똑같이 int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자 이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은 a는 0부터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head을 쓰고 그 다음에 empty라고 쓰고 이거 infinite라고 쓰고 자 명령 그러면 무한대로 기호가 바뀌죠. 한 칸 띄고 자 이렇게 되면은 보면 알겠지만 이 중괄호가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인 경우에는 라텍 방식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이 명령어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는 워드에서 봤던 유니코드라고 적혀 있던 방식이 있었죠. 그 유니코드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라텍 방식은 MS 워드에서만 되고 MS 워드가 아닌 다른 오피스 제품에서는 이 명령어로 수식을 입력할 때는 유니코드 매스 방식을 써야 된다 라는 걸 염두에 둡니다. 마찬가지로 iOS,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용 워드에도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명령어를 치는데 자 일단 입력창을 누르고 이쪽에 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제 여기서 삽입을 누릅니다. 비슷하죠? 쭉 올려보면 여기 이제 수식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수식을 누르는데 수식을 입력할 때 여기도 유니코드 방식이 있고 라텍 방식이 있을 텐데 반드시 유니코드 형태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예를 들어 보면 뭐 간단한 거는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a의 제곱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더하기
자, B의 제곱, 그 다음에 등호, 즉각 바뀌는 거 보일 수 있어요. C의 제곱.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바뀝니다. 그럼 이런 거는 유니코드나 라텍이나 명령어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까 그 파워포인트처럼 입력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수식을 입력해서 이때는 아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역슬래시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int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는 a는 0에서부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중괄호를 하고 a는 0. 자,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이렇게 해서 했던 걸 그럼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나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a의 제곱이다. 그럼 결국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중괄호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용 워드에서도 반드시 유니코드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방식의 명령어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도 편집 모드를 누르고 홈을 눌러서 삽입 쪽을 보고 수식을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러면 이때는 자, 역슬래시를 누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int라는 명령어도 같습니다. int 그 다음에 밑줄 여기에서는 괄호를 씁니다. a는 0 자,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위쪽 무한대까지니까 자, 괄호 열고 역슬래시 적어주고 명령어를 줘야 되거든요. 그 무한대 표시 이것도 같아요. 명령어 자체는 같아요. 그래서 다시 괄호 닫고 한 칸 띄고 그러면 모양이 딱 바뀌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뭐 a의 제곱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볼까요? 그러면 모양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수식을 연결해 보면 자, 편집 모드를 누르고 삽입 수식을 누르고 자, 이번에는 통계학에서 상관계수 R,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키보드를 누르고 R 이라고 쓰죠. 그럼 이제 다시 기호를 불러서 자, 이제 분수기 때문에 일단 분자를 먼저 넣겠습니다. 분자는 썸을 넣을게요. 그러면은 기호에서 썸을 하고 i는 1부터 n까지를 넣으려고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i는 1에서부터 자, 위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n을 넣는 거예요. n 한 칸 띄면 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괄호를 열고 x의 차이, x하고 x 평균의 차이를 넣어야 되니까 x 그 다음에 아래 첨자 i, xi, 스몰 i니까 스몰 i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표변 평균을 빼야 되겠죠. x의 위에 x 위에 bar을 넣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그 쓰는 방법인데 괄호를 열고 x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역슬래시를 넣고 bar라고 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쳐요. 그러면은 바로 바뀌죠. 그러니까 bar을 친 다음에는 스페이스를 2번 눌러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요. 그 다음 다시 괄호를 열고 이번에는 이제 Y쪽 데이터를 넣습니다. 공식을 Y 자, 아래쪽에
쪽에 I,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까 Y 어떻게 됐냐면 괄호 안에 Y를 놓고 괄호 안에 Y를 놓고 자 역슬래시 명령어 바 이렇게 이게 요령이라고 그랬죠. 자 한 번, 두 번 스페이스를 두 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그럼 하나를 끝났죠. 그러면은 이 희미하게 이 회색으로 상자가 쳐진 부분이 X하고 Y 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커서가 지금 이 안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커서를 이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인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오른쪽으로 살짝 커서를 움직여주면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분모를 집어넣어요. 분모. 그럼 나누기가 되는 거죠. 나누기를 집어넣고 이번에는 루트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에 대한 루트하고 y에 대한 루트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명령어가 역슬래시에 자 sqrt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괄호를 쓰고 그럼 루트 표시가 나오죠. 자 여기에는 다시 sum이 들어갑니다. sum 그렇죠? 그 다음에 sum인데 i는 1에서부터 n까지예요. 그럼 기호를 바꿔서 자 아래는 뭐가 들어가느냐 괄호를 열고 i는 1에서부터 괄호 닫고 위쪽 n까지니까 has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괄호를 열어서 자 x의 변화량의 제곱이니까 x의 편차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를 넣고 x의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x 바를 넣어야 되니까 x 역슬래시 바라고 치고 스페이스 두 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괄호 닫고 요거에 제곱을 해줘야 돼요. 끝났죠? 그러면은 이 루트에 해당되는 내용의 전체 닫는 괄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회색 상자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됩니다. 스페이스를 꾹 누르고 한번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괄호를 닫아줘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서메이션의 루트가 씌워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곱하기 y에 대한 값을 또 곱하기 해서 루트를 집어넣을 거니까 기호를 바꾸고 역슬래시에 루트에 해당되는 게 sqrt라고 그랬죠. 그럼 다시 여기서 괄호를 열고 자 똑같이 해줍니다. 자, sum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i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러면은 아래에 표시한다 그래서 언더바를 써가지고 괄호를 열고 i는 1 괄호 닫고 자 위쪽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번에는 y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죠. y 그 다음에 아래쪽 i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누른 다음에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에 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 열고 y 적어주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바라고 명령어를 적어주고 스페이스 한 번, 두 번 그럼 되고 자 괄호 닫고 제곱을 하셔야 돼요. 괄호 닫고 제곱 그 다음에 이 회색 자 이렇게 해주고 이 회색 상자의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루트에 해당되는 닫는 괄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꼭 누르고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그죠? 닫는 괄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러면은 전체가 바뀌죠. 다시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아까 슬래시로 넣었던 나누기 교가 분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그래서 수식이 이런 방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쪽이 n이 되어야 되는데 그 2로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에 대한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련한 그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쪽 그 링크를 사용해서 PDF 파일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작성 방법을 숙지를 해서 쓰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제한적이고 명령어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니까 편집 모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거든요. 이 창 같은 게 제한적이어서 문제가 있지만, 수식을 많이 집어넣는 경우에는 워드에서 여러 가지 그 그래픽 형태로 되어져 있는 명령어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된 환경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런 명령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